자, 이번 주 가장 큰 빅이벤트라 하면 오늘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한국은행의 숨은 의도는 뭘까요? 또 여기서 우린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 신얼 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팀장님, 오늘 네. 금통위 관전 포인트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입니다. 네. 2.75%로 내릴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뚜껑은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인하가 된다고 하면은 25bp 인하가 되면서 2.75%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기 마지막 회의에는 수정 경제 전망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난 마지막 수정 경제 전망의 시점은 2024년 11월이었고요. 12월과 1월에 워낙 국내외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1월 달에 긴급하게 좀 보고서를 내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6 또는 1.7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확정치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1.6 또는 1.5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창용 하는 총재가 국회에 나와서 그 1월에 얘기했었던 전망치의 추가 하향 조정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1.5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은 이보다 낮은 1% 초반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대다수가 1% 중반 정도의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1.5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이제 한 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언제 어느 시점에 그리고 몇 번 정도 더 금리를 인하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 이는 뭐 금통위의 통방문을 통해서는 어렵겠고 네.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창용 총재가 힌트를 다 줄지 아니면 그전에도 금리를 인하할 때 항상 경계하는 멘트를 낸 것처럼 매파적 스탠스를 낼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세 가지입니다.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또 수정 경제 전망치에 대한 확정치가 나올 건데 이게 조금 더 내려갈 것인지, 끝으로 금리 인하 횟수와 보폭에 대한 부분들. 와,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네. 이게 그래서 매파적 금리 인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까요? 이 의미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매파적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우리 국내 증시 측면에서는 부양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될런지도 궁금합니다. 네, 한국은행 총재가 이렇게 성장과 물가 전반적으로 국내 경제에 대한 어두운 면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도비시하지 못하고 매파적인 성향을 띠는 것은 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유동성 조절이 되고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 그리고 성장에 포커싱을 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한국은행의 스탠스 자체가 경제의 활성화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는 곧장 증시나 채권 시장 그리고 부동산 시장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자금이 쏠리기 때문이죠. 즉 생산보다는 투자에 활용이 되는 측면들을 항상 한은에서는 좀 경계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특히나 작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실기론이 나왔을 때에는 작년 여름이었죠. 가계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에 대한 경고음을 굉장히 강하게 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런 측면들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크게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증시에 있어서는 뭐 악재는 절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크게 금리 때문에 주가 레벨이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은 과거 흐름을 고려했을 때 코스피 지수와 금리 정책의 상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그러면 코스피가 오른 부분들은 금리 인하가 되어서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냐라기보다는 그동안의 저가 매수로 떨어진 측면들을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올라왔고 그리고 업종별 순환매에 있어서 워낙 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관세 정책의 우려가 좀 덜한 측면들이 업종별로 좀
몰리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즉 트럼프 정책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높아졌다라는 측면에서 코스피의 연말 대비 연초에 좀 레벨이 올라온 것이지 금리 정책에 의한 부분들이 선반영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네. 자, 연준이라고 할 뻔했어요. 네.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와 우리 국내 증시의 상관관계는 약간 좀 떨어진다라는 것. 그럼 환율은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보니까 벌써 레벨이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네. 이대로 하향 안정화로 접어든다고 보세요? 그렇다면 이건 또 증시에는 또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수급이랑. 맞습니다. 최근에 증시의 레벨 상승과 원달러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세가 아예 무관하다라고 보긴 어렵겠죠. 특히나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버린 리스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원화에 대한 절하가 되어 때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는 1월 이후부터는 그래도 꾸역꾸역 내려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개엄 직후부터 1월 중순의 금통위 때까지는 원화가 상당 부분 절하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즉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1월 금통위 이후 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현재까지 원화가 절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1,430원대의 하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금통위에서 3회 연속 금리 인하를 하지 못했었던 부분은 마지막 금통위가 열리기 일주일간의 원화가 절하,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졌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는 지금 일주일 동안 약 0.6% 정도 하락, 절상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금통위 위원들의 레벨과 원화 가치 측면에서의 부담감이 상당 부분 좀 경감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 이제 또 국내에 전국의 불안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는 최종 변론기일이 같이 열리게 되는데요. 뭐 결과야 저희가 예상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치 사법적인 불확실성이 경감될 수 있는 3, 4월의 시나리오를 기대해 본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은 1,400 초반에서 1,400원 내외로 하락할 수 있는 기대감은 점진적으로 좀 고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환율에 대한 부담, 이런 압력은 조금 덜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 경감 쪽으로 가다 보면. 근데 이 문제는 기준금리 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국의 기준금리, 그 금리 차가 계속해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한국은행 3.0, 연준 4.5여서 1.5%포인트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오늘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된다라면은 1.75까지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약 5월 정도에 할 가능성이 높게 되면은 2%포인트 정도 확대가 될 것인데요. 결국에는 환에 대한 부담감은 고조될 가능성은 좀 높습니다만은 반드시 레벨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원달러 환율의 악재라고 판단하기엔 다소 이른 측면은 그래도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방향성이 동일하게 인하로 가고 있다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바로 환율에 즉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렵다. 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 전국의 불안이 재고조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정책에 지금 3월 말까지 대부분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면은 마가의 색채가 더 진해지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선주의에 대한 심화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게 될 것이고 기축 통화에서 달러를 제외한 국가와 비기축 통화의 통화 절하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는 여전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좀 잠잠해진다 싶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관세 리스크 때문에 또 셈법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준금리 다음 인하 포인트는 앞서 5월 정도로 보신다고 예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사실 올해 초에
GDP 갭,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높아지는 국면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성장률, 잠재 성장률 2% 초중반보다 훨씬 내려가는 GDP 갭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는 국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에서 성장으로 포커싱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바로 4월에 하기보다는 5월 정도로 좀 시점을 끌고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뭐 정치 얘기에 관련된 부분의 일환으로 정책인 추경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 워낙에 행정부와 그리고 의회 사이에서의 밀당 그리고 여야 간의 줄다리기도 너무 높기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실시할지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뭔가 물꼬를 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경의 실시 가능성이 제한적이나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과 통화정책, 통화와 재정의 정책 공조 차원에서의 금리 인하 압박 역시나 2분기에는 높아지면서 5월에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최근 들어서 지난주 후반부부터 연준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동결 가능성을 상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동결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었는데요. 이제 상반기에 금리 인하 1회 가능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입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라면은 상반기에 2번 정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통위의 3가지 관전 포인트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 언급해 주신 것 같아요. 5월 달 그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코멘트를 이창용 총재가 할 것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지금 시장 상황. 다행히도 뉴욕 증시가 하락하는 것 비해서 우리 증시가 선방을 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워낙 연초에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네.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2700선 앞두고는 좀 많이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그냥 일시적인 조정을 하고 우리는 계속 향해 갈까요? 네, 미 증시보다 코스피가 네. 더 좋았기 때문에 예상을 좀 깨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네. 워낙에 작년 연말에 좋지 않았던 모습들에 대한 반작용과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워낙에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관세 업종에서 좀 제외가 될 수 있는 원전, 방산, 조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과 엔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워낙에 자금의 쏠림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레벨에 대한 부담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나 뉴욕 증시에 있어서 성장과 기술주에 대한 부담감 또한 월마트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 등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좀 찜찜한 측면들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글로벌 증시에 있어서의 온기가 약간 식어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코스피에 있어서도 증시의 레벨 상향 조정을 끌기 위해서는 이런 순환매 업종뿐만 아니라 레벨에 대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도체 업종에서 특히나 HBM을 제외한 범용 메모리에 대한 눈높이가 좀 더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관세 그리고 경쟁력 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금 난제들이 아직은 앞에 있기 때문에 레벨의 추가 상향 조정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장세에서 버텨내느냐가 좀 더 관전 포인트라고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숨고르기 장세에서 조금은 벗어날 만한 섹터를 좀 추려주셨는데 역시나 포인트는 관세에 있네요. 관세 우려를 벗어날 수 있는 원전, 방산, 조선, 엔터 그리고 반도체는 이 관세가 해결되고 나면 좀 오르게 저희도 같이 고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신월 팀장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